제가 시청에 가기 전에 제가 다른 학원 갔다 와가지고 3일 뒤에 시청에 가기 전에 건축가로 먼저 확인해 봅니다. 전화 걸어가지고 건축가 전화 거니까 담당분이 여성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원을 딱 알려주면서 여기에다 내가 샤시공장 50평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가에서는 허가를 해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딱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담당 공무원이 나한테 묻지 마시고요. 우리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하고 안 맞으면 안 해주는데 과연 이 지역에서 사축 공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건축가 담당이 아니고 그것은 도시계획과 담당이니까 그쪽 가서 질의를 해보세요. 전임은 뭡니까? 농지잖아요. 농지. 농지에다 건축한다. 뭐 하라고? 농지 전용을 하고. 농지가 전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담당의 농정가니까 농정가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뭐 한다고요? 사시공장. 공장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모르니까 기업 지원과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다 해야 돼요. 확인을 갖다가. 된다 그러면 오세요. 그냥 우리가 허가해 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갑니다. 이제 도시계획과 가고 농정과 가고 기업증 가는데 도시계획과 가기 전에 먼저 아까 이 지역이 뭐라고요? 이 지역이 계획관리. 계획관리 지역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샤시, 공장, 50평 이거는 뭐라고요? 제2종 근생의 제조업소. 2종 근생의 제조업소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확인을 뭘 하냐 그러면 나중에 배웁니다. 국토개혁법 시행령과 대통령령과 아산시 조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중개업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일일이 찾지 말고 이거를 갖다가 책자로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고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땅 보고 싶으면 빨리 이거를 확인해서 보고 그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만들어 놨죠. 이거를 만들어 놓고 가서 이거 확인 다 하고 이사님한테 보여주고 자 여기 보고 여기 봐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보여주고 이렇게 짱타는 겁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딱 갔더니 담당 공무원이 우리하고 똑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사님, 교수님 우리 사무실에 있는 거나 이분 가진 거나 똑같은데요? 아니, 통이 똑같죠. 내가 그걸 갖다 책자를 만들어 놨으니까. 봤더니 이분이 딱 저보면서 누가 할 겁니까? 제가 할 건데요. 사임 생각은 된다고 생각이 안 되는 생각? 나는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임 생각은 샤시공장 50평을 뭐로 생각합니까? 제가 아니 생각하는 말은 그는 이종 근생의 제조업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거 나오는 거예요. 농정과 가가지고 자 여기에다 내가 이거 누구 땅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건데 여기다 이거 지금 넌 이거 밭 이거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밀어가지고 사시공장 지으려고 하는데 농지 전용 허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싹 보더만 근데 사장님 여기 지금 뭐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요 마늘 심어놨는데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 농작물이 있으면 전용이 안 되잖아요. 수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마늘 수확 끝날 때까지 그러면은 얘기하지. 꼭 마늘이 다 여물어가지고 수확합니까? 풋마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하여튼 농작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여기서는 수확이 끝나야 됩니다. 오케이. 내일 가서 싹 파가지고 팔아보면 되니까. 풋마늘 팔아보면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기업지원과 가가지고 공장 등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딱 들어가야 돼. 여기 가서 제가 좀 충격적인 게 이 복도가 딱 있으면 복도가 이렇게 사무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과 해가지고 문 열고 샥 들어가니까 책상들이 샥 이렇게 책상이 쫙 있는데 여기에 원탁이 있고 한 분이 샥 돌아다니다가 우리 둘이 이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샥 들어가니까 무슨 일입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십니까? 잠시 여기 책상에 앉으세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배방입니다. 딱 이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 배방 담당이 누구야? 딱 일어납니다. 전데요. 이리 와서 이거 좀 도와드려. 이분이 딱 와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집원을 대면서 여기다 이렇게 50평짜리 사시공장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마지막 확인하러 났습니다. 공장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기다리세요. 샥 갔다 오지만 당연히 됩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샥 갔다 와서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된 줄 알았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이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뻥 쪄가지고 왜 안 됩니까? 아니 안 돼요.
한마디 했죠. 그 안 된다는 근거, 법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따라오세요. 씩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이분이 이제 그 법을 딱 보면서 설명하는데 제가 그분 보는 걸 딱 보면서 속으로 아차, 내가 실수했네.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다시 합니다. 아, 저 미안한데요. 내가 말을 좀 잘못했네요. 뭐라고 말을 잘못했는데요. 9페이지 봐봐요. 9페이지 보게 되면 9페이지 박스 시험 법률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고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분이 그 법을 꺼내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법을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순간 아차하는 게 왜 아차했냐면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가 16년이죠? 2017년이죠? 2017년? 이제 28회입니까? 28회? 28회 시험 보는 거고, 저는 언제 봤냐? 저는 1991년도에 저는 6회 때 따고 이 강의하면서 제가 땄거든요. 이 강의를 하면서. 그럼 몇 년 됐습니까, 지금? 91년이고 2017년이면? 26년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국토계획법을 갖다가 저는 몇 년 동안 강의했다고요? 이거 모르겠냐, 이런 얘기요. 그 전에는 국토계획법다. 그 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두 개가 통합이 돼가지고 지금은 국토계획 및 이용을 법률. 도시계획 확인원이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도시계획 들어봤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시계획 확인원. 지금은 그 명칭이 바뀌어서 뭐라고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명칭이. 옛날에는 절대농지. 지금은 농업진흥지역. 명칭이 바뀐 게 명칭이. 근데 제가 그분 보면서 제가 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잘못했습니까? 그 샤시 공장 아니고요. 샤시 공장 아니고 그 뭔데요? 이종근생의 제조업입니다. 딱 이러니까 그분이 딱 하냐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그러면. 이종근생의 제조업? 잠시만요. 자기가 또 확인하지만 그거는 되죠. 공장은 안 됩니다. 왜 공장은 안 됩니까? 여기서는 첨단 업종인 공장만 되는데 샤시 공장은 첨단 업종이 아니잖아요. 아까 공장이면 몇 번이었어요? 용도 29개 중에서 17번. 17번에 있었죠? 이종근생 얘는 몇 번 있었어요? 4번. 우리는 지금 4번 하려고 하지 17번 허가가 안 나온다고. 몇 번 나온다고? 4번 허가가 나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종근생의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는 됩니다. 확인하다가 사장님 그거는 됩니다.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요. 사장님 그거 해서 뭐 할 거예요? 이러고 물어보니까 뭐 하다뇨. 그거 샤시 공장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샤시 조립해가지고 납품해야죠. 돈 벌어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납품 안 돼요. 그 제품은 납품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또 납품이 안 된다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그 다음부터 했더니 그것은 명칭이 이종근생의 제조업이죠. 제조업에서는 뭐가 안 돼요, 이게. 그 동네에서는 제조업은 공장 등록이 안 되죠. 왜요? 건물이 공장이 아닌데 어떻게 공장 등록이 되냐고. 건물이 공장이야 뭐가 되지. 공장이라고 등록을 해주지. 건물이 공장이 아니니까 공장 등록이 안 되잖아.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아마 제발 두 분이 아마 친구쯤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있는 거고 여기에 있고 이제 우리 이사님 와서 여기에 있고 이분이 하니까 이분이 그거 공장 등록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장님 그냥 하세요. 듣고 있다. 그냥 하세요. 그냥. 우리가 허가해주니까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그냥 하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분 한 얘기가 생각해봐라. 이분이 샤시 공장 한다 그러면 그 업종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 업종에 친구 없겠냐. 친구. 공장 등록돼 있는 친구 한 명도 없겠냐고. 그 사람 명의 빌려서 하면 그만이지. 왜 안 된다고 그러냐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고맙죠? 이분이 그렇게 말해주면 안 되지. 왜 안 된다고? 바로 생각해보라고. 사장님이 좋아. 친구 거 빌려서 했다고 하자 그러면. 빌려서 했다고 하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큰 건이 작은 것까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 하나 지으니까 샤슈 넣으면 얼마 되겠습니까?
아파트 짓는데 샷수 넣으면 돈 되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려면 입찰하잖아요. 입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적이, 회사 실적이. 이 사람은 공장이 아니니까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실적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평생을 이래로. 이분 한 얘기가, 사장님 만약에 거기서 샷수를 만든다 그러면 그 샷수는 길거리에서 만든 건지 남의 거 훔쳐온 건지 중국에 물 건너온지 어떻게 확인하냐고. 현장에서 뭘 믿고 받아주겠냐고. 현장에서 누가 뭘 믿고 받아주냐고. 헛볼. 족보가 없어. 족보가 이게. 그러니까 안 받아주니까 어차피 납품이 안 됩니다. 이분은 다른 공장 거 등록 빌려 사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평생 가도 당신 실적이 안 쌓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저를 도와주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맙죠. 그래서 두 분 너무 고맙다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공장 등록할지 말지 제가 알아서 하겠으니까 고맙다고. 딱 나와가지고 그 손님이 내 손님이 아니니까 이사님 손님이니까 이사님이 이분한테 이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교수님 뭐라고요? 공장 등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공장 등록 안 하면 바로 계약 쓸 수 있죠. 계약서 쓰면 수수료 갖고 들어가 수수료 108만 원 벌죠. 공장 등록을 한다 그러면 다른 땅을 차지하죠. 그리고 딱 얘기하니까 그 이사님 뭐라 하냐 그러면 저보고 대답을 한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서 맨 학원 가기만 해서 모른다고 교수님은. 자기는 공장에 자기는 안다고.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공장 한 사람이 등록 안 하고 하는 게 어디 있냐고. 말도 안 되지. 자기가 평생 일해도 자기 실적이 안 쌓이는데 그런 일 누가 하냐고. 말도 안 돼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전화 한번 해봐요. 안 해요. 그런 전화 하게 되면 완전 초짜도 안 된다고. 이것도 모르고 중개하냐고. 그냥 핀잔만 하는 게 아니라고. 안 하는 거요. 아니 말 한번 해보니까 어렵냐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는 머릿속에 뭐가 있냐 그러면 혼자 생각하기에 내가 앞으로 직접 한다 그러면 직원을 둘 때는 절대 나보다 연세 드신 분 안 두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이분이 나이가 있고 사회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로 누르는 거예요. 이사님 좀 하세요. 교수님 안 한다니까 하세요. 안 한다니까. 그럼 그 손님이 내 손님은 내가 하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 하겠다는데 사무실 싹 들어와가지고 저는 저 땅 주는 저 매물 거기 중개업소 있죠? 전화해가지고 들으라고 이사님 들으라고 큰 소리로 사장님 이렇게 검토를 다 해봤는데 다른 거는 다 되는데 내가 지금 시청 갔다 확인해보면 다른 거 다 되는데 공장 등록이 안 된다 해가지고 저는 공장은 아니고 제조업소니까 그러니까 했는데 더 이상 중개가 안 되네요. 미안하다고 저거 중개 못 하겠다고. 그 대신 전 물건 안 팔리면 내가 계속 해도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저분 형께 합시다. 공동인데 어차피 사장님 거 내 거 나누면 되니까 수수료 나누면 돼. 공동을 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말했으면 자기도 해야 되잖아요. 뭐를? 등록이 되고 안 되고 떠나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찾아왔는데 결국은 공장 등록이 마지막에 등록해야 하네 물어보지 말고 이래 다 됐는데요. 전용도 되고 다 통과했는데 공장 등록이 안 되니까 못 하겠네요. 저쪽에서 등록 안 하면 등록 안 하면 이럴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그 말을 하면 되는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좀 했으면 쓰겠는데 전화 끊고 이사님 한번 하세요. 안 해요. 그거 난 다음에 포기. 나도 이제 안 하지. 한 달 딱 지나니까 저한테 그분 전화번호를 딱 주는 거예요. 그것도 저녁 8시쯤 돼가지고 퇴근하면서 교수님 전화 한번 해볼래요? 딱 주는 거예요. 뭔데요? 옛날 샤시공장. 그거 아직 안 끝났나요 그거? 일단 줘보라고. 어쨌건 저거는 있으니까 저 땅 안 나갔으니까. 근데 저녁 8시에 중개사무소 전화한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침 해야지. 아침도 8시면 너무 이르면 왠지 내가 조급해 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여인 척 해가지고 10시 30분쯤 되니까 사장님 해가지고 누구십니까? 그때 얘기했던 무슨 부동산에 누군데요? 해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사장님 그때 그 샤시 공장 한다는 거 그 공장 등록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러고 아주 저는 친절하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성질을 버럭 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왜 또 물어봤냐고.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등록 안 한다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어제 얘기했는데 왜 또 물어보냐고. 그러고 말했잖아요. 지금 다른 데하고 출하하고 있으니까 그거 안 되면 얘기한다고. 이분은 등록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제 얘기해보고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한 소리 듣고 그 다음에 저한테 넘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못 모르고 또 전화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 계약서 쓰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게 계약이 성사가 안 됐다고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자꾸 이 예를 들어주는 것은 이게 시작하면서 좀 기억이 오래 남냐고 이거 해가지고 계약이 됐으면 아마 잊어먹었을 거예요. 계약이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이거 하면서 뭐 답답하기도 하고 몇 가지를 제가 배운 거예요. 아, 직원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되고 누구를 해야 되고 안 되면 내가 직접 이렇게 해봐야 되고 많이 느끼고 이 건 하나를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무산이 됐지만 안 됐지만 이 건 통해서 이 사람도 많이 배웠고 이걸 갖다 이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거기다 제가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 봐보세요. 6페이지 보게 되면 6페이지 지금 여러분이 2, 3, 4, 5, 6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게 되면 지금 설명했던 건 다 글로 풀어놨으니까 6페이지 중간에 6번 있죠. 6번 이상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끝으로 해당 도시 건축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허용되는지 확인한다. 그 다음에 6번 바로 위에 좀 봐보세요. 그러나 해당 토지의 농작물을 경작 중인 경우에는 농작물 수확이 완료돼야 전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가르치고 전허가 신청 전에 미리 어떻게 하라고 알아서 하셔 써놨죠. 어쩌라고? 배추 한 포기가 있으면 안 해준다니까 어쩐다고 발로 쳐가지고 빨리 없애야 된다고. 전용을 빨리 하고 싶으면 빨리 허가 신청 전에 없애야 된다고. 농작물 빨리 수확해놓고 들어가야지 있는 상태에서 허가가 안 나와. 그것도 좀 알아야 된다고. 그 밑에 위 사례 토지 중개하기에서는 다음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건축물의 용도 분류. 이게 뭔지, 샤시 공장인지, 아니, 이종 건성의 제조업인지, 이게 공장인지, 이걸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 용도 지역. 전국에 있는 땅 21 용도 지역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용도 지역에서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 네 번째, 그 토지에다 몇 평을 지을 수 있는가, 건축할 수 있는 비용, 건폐율 확인을 해야 되고. 다섯 번째, 농지 구분과 행위 제한인데 이 농지 구분과 행위 제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제가 이제 실무 나가서 딱 한다고 갔더니 우리 농지는 아마 막내 둘은 모를 거고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나머지 분은 알 것 같은데요. 농지는 무슨 농지냐? 절대 농지. 절대 반대가 뭐예요? 상대죠. 절대 농지, 상대 농지. 들어봤죠? 안 들어봤나요? 거기도 20대인가요? 그러면요? 30대인데 어떻게 못 들어봤대요? 도시에서만 산 모양이네 그러면? 절대 농지, 상대 농지 왜 묻냐? 이 제도가 없어진 데가 91년도에 없어졌어요. 두 사람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은 태어나기 전에 없어져서 못 들어본 거예요. 91년도에 없어지고 지금은 뭘 하는가? 지금은 절대 농지가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이에요. 농업진흥지역. 상대 농지는 명칭이 없어졌어요.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구분이 돼요. 다 시험 문제니까 어차피 나중에 다 해야 돼요. 농지법칙은 이거 배워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듣고 나갔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합격해가지고 땅 중개하면 전화 엄청 많이 해요. 지금 제 핸드폰은 지금 상담 받은 게 몇 개가 있어요. 상담 받은 게. 자, 이 합격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설명할 때 절대 농지에 뭐가 되냐 안 되냐 그런 질문 하거든요. 저한테. 근데 질문하는 게 참 특이하게도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는 대부분 와서 교수님 물어보거든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달만 딱 지나면 물어볼 때는 교수님 안 그러고 사장님 이러거든요. 2달 되면 허칭이 입에서 허칭이 사장으로 남자는 무조건 뭐가 되고 사장이 되고 여자는 무조건 뭐가 되고 사모님 되고 허칭이 바뀌어가지고 절대농지 얘기하면 한마디 하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절대농지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냐고 절대농지가. 그러면 그분들이 저보고 뭐라 하는가. 교수님 이론과 실무가 다르다니까요. 실무는 절대농지라고 한다니까. 이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하면 절대농지가 어디 있냐고 대한민국에. 그런 건 없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실무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실무하고 제가 강의하는 이론하고 교수님 실무하고 이론은 다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요?
실무하고 일은하고 같아야 달래요? 둘은 완벽하게 똑같아요. 완벽히 똑같는데 왜 다르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이분들이 뭘 모르냐 그러면 법의 역사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올해 딱 1년만 공부하고 끝나잖아요. 20년 전 말을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5년 뒤 모를 거 아닙니까? 5년 지난 상태에서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 이게 뭡니까? 이게 현재 쓰고 있는 현재 쓰고 있는 법은 이론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 말 쓰거든요. 과거입니다. 과거. 개정되기 전 과거 거를 갖다가 실무. 그러니까 농업진흥제 들어는 봤죠? 솔직하게. 눈치가 있으면 안 들어봐도 끝까지 이러고 하면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근데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봤습니까? 어른들이 하는 거 내가 말을 듣다 보면 그 말이 나오더라고. 이래서 들어봤다고. 그러니까 어른도 들어는 봤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얼마라고요? 91년 때 없어졌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부 다 절대는 이렇게 알고 있다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농지법을 배워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필요한 사람만 배우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계속 절대농지. 제가 밖에 딱 나와가지고 농업진흥제 딱 설명을 했는데 진흥제에서 진흥제 설명을 딱 했는데 이분이 내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뭐라고 말하죠? 절대농지. 그러면 알아먹어요. 이분은. 근데 이 정도 연식이면 그것도 몰라요. 왜요? 농지에 대한 개념이 안 돼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연세가 많은 분들, 50 넘어가는 분들은 농업진흥제 못 알아먹는다? 절대농지. 그러면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이 말을 써줘야지. 그럼 그 사람하고 말할 때 절대농지 그래야지. 처음부터 이 농지를 갖다가 처음부터 딱 보니까 연세 50은 됐을 것 같은데 절대농지 그 말을 빵 해가지고 이 사람이 좀 아는 사람이면 되게 쪽당해요. 쪽팔릴 걸 당한다고. 왜요? 그분이 아니 소장님 아닙니까? 맞는데요? 자격증 있어요? 이러고 물어봐요. 있는데요? 어떻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절대농지라는 말을 쓰냐? 몇 년 전 얘기 씁니까? 자격증도 없습니까? 난감해요. 이쯤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대로 된 용어를 쓰고 썼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먹으면 그때는 저랑 절대농지. 그러면 알아먹는데 둘 다 못 알아먹으면 이분은 농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이런 얘기요. 젊은 친구들 어쩔 수 없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또 젊은 친구들이 농사진 별로 없잖아요. 그 사람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현재법하고 이론하고 실무는 정확히 그겁니다. 이론과 실무는 정확히 맞아지는데 영어를 쓸 때는 달리 쓰더라. 왜 달리 쓰냐? 옛날 거냐? 지금 거냐? 우리는 업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거 옛날 거 다 해야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종종 옛날 말을 자꾸 옛날 말.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럽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해야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농지를 보게 되면 농지 5번 봐봐 5번 농지 구분과 행위 제한 확인하는 거 농지법과 국계법 무슨 얘기냐 농지는 이렇게 절대 농지가 농업진흥지가 아닌가 상대 농지가 명칭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농지가 진흥지역이냐 아니냐 이 구분을 하는 얘기입니다. 왜? 저게 지금 농지였으니까. 왜 그러는가? 이게 농업진흥지역이면 행위 제한이 농지법을 적용해요. 그럼 농지법을 찾아가지고 돼, 안 돼 이거를 따지는 거고 이게 진흥지역이 아니면 행위 제한이 국계법이 있으니까 국계법을 보고 설명해야 된다. 무슨 법을 볼 거냐? 지금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땅 중개하는 게 결코 쉽진 않다 지금 이게 다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저 지역에 지금 농업진흥지역이냐 아니냐 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저 지역은 아까 무슨 지역 있다고요? 계획관리. 계획관리 지역인데 자 봐요. 이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온 얘기예요. 자 현재 이 칠판은 여기는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칠판은 지금 이 칠판 전체가 관리지역. 관리지역인데 시작해서 이만큼이 농지가 있어요. 농지. 관리지역 안에 농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해가지고 이 농지를 농지법에서 뭐라 했냐? 농업진흥지역이다 라고 딱 지정을 하고 고시했어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딱 지정하고 고시.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고시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분명히 무슨 지역인데 관리지역인데 자동적으로 뭐라고 바뀌냐? 농림지역으로 그 순간 변경이 되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 딱 하면 자동 뭐가 된다? 농림이 된다. 아까 용도지역 무슨 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에다 뭐만 지정하면? 농업진흥지역만 지정하면. 설득 말로 진흥지 무슨 농지? 절대농지 지정하면 관리가 뭐가 된다? 농림지역이 된다고.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러면 여기까지 넣고 생각해요. 관리지역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리지역에다 농업진흥지역 뭐 하면? 지정하면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있다지. 지정하면 뭐가 된다? 농림지역이 된다. 문제. 관리지역 안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 관리지역 안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정만 하면 뭐가 된다고? 그 순간 농림지역이 된다고. 지정은 할 수 있지만 지정만 하면 그 순간 뭐가 된다고? 농림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없다? 없다지 없다지. 지정하는 순간 뭐가 된다? 농림으로 그 순간 바뀌어버리니까. 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절대 농지 있다 없다? 없다. 지정하면 뭐가 된다? 농림지역 바뀌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이게 계획관리지역이니까 바로 뭐로? 계획관리지역이면 이거든 이거. 관리지역에는 농업지역 없으니까 뭐로? 국계법으로 들어가야지. 농지법 들어가면 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관리지역에 뭐가 없다고요? 농업진흥지역 없는 거요.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없어요. 딱 있는데 이번에는 손님을 제가 받았어요. 한 사람이 딱 와가지고요. 자, 제가 3억 가지고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3억 가지고 전원주택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전원주택 부지 좀 찾아주세요. 이 손님은 제 손님이요. 오케이, 그 금방 찾죠. 바로 연락드릴게요.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물건이 별로 없고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인터넷 뒤지면 우리 뭐 벼룩시장 교차로 보면 물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판다고. 찾아가지고 맞으면 중개하면 돼요. 어차피 공동 중개니까 양탈을 못하니까. 찾다가 신문을 딱 봤더니 벼룩시장 딱 봤더니 거기에 전원 한 사람이 전원주택 부지 다량 확보 원한 만큼 잘라줌 이런 광고 떴어요. 전화를 딱 해가지고 사장님 그 전원주택 부지 위치 좀 알 수 있을까요? 왜요? 맞으면 같이 공동중개합시다. 위치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뭐라는가 선수끼리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땅 집원 주소 좀 알려달라 했더니 선수끼리 왜 이러냐고. 그래서 제가 저 선수 아닌데요. 저 그냥 평범한 중개업하는데 왜 선수라고 합니까? 이분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최대 장점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국민의 최대 단점이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자원 없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세계 몇 위 하잖아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사기를 너무 많이 치잖아요. 옛날 보면 우리나라만 안 되니까 외국 나가서 사기치고 온 사람들 외국 상도를 해가지고 그만큼 머리가 좋다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치법만 알면 바로 뭐 찾아내요? 치법 알면 등기부등본 떼면 금방 나온다니까. 이 토지 소유자 찾아서 바로 치고 들어간다니까. 바로 이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양타가 되잖아요. 양타가. 제가 직접 터고 들어가면 걸리면 가만히 있긴 저쪽이. 그러니까 내가 합니까? 옆에 시켜야지. 이렇게 머리를 쓴다고. 물어보면 나 한 적 없다고. 난 안 했으니까. 계약서는 전혀 딴에 썼으니까. 이렇게 물건을 빼 돌리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봤더니 우리나라 업종 중에서 업종이 10,000개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중개업인데 가장 이 업자들끼리 간에 같은 동종 업종 중에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게 중개업이에요. 물건 빼가니까. 어떻게 집원을 공동하자고 했는데 집원 주면 물건 빼가니까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선수끼리 왜 이러냐고. 그래서 사장님 내가 위치라도 주면은 그 지역이 맞으면 가봐야 되는데 궁금하면 직접 오래요. 직접 오래요. 어디로 갈까요? 집원 안 주고 어디 삼거리 이러고 얘기해요. 거기서 만나서 같이 간다고. 결국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갔습니다. 그분한테. 이사님 땅 보러 갑시다. 전원주택 부지 보러 갑시다. 딱 갔더니 자 셋이 딱 만나가지고 어디입니까? 자 해가지고 자 셋이 여기서 만나가지고 한참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가지고 하여튼 여기에 저수지가
아산 옆에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예산 갔더니 큰 저수지가 있고 그 근처 가가지고 도로가 이러고 있는데 자, 이분이 그 사람, 이분이 이사님, 이분이 저 셋이 서가지고 이분이 그쪽 사장님. 근데 이분이 연세가 60이 넘어 봬요. 그러니까 이사님이 상대하세요. 60 넘었으니까. 저는 올해 29. 제가 상대가 너무 버거우니까 연세가 많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이사님 딱 하는 거예요. 딱 서가지고 사장님, 근데 그 전원주택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쪽은 전부 다 여기는 논인데, 허벌판 논인데, 전원주택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해서 저기 전봇대 보이죠?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전부 다 전원주택 부지요. 그러고 아니 논인데요. 아 있잖아요. 땅 주인이 지주가 작업해서 전원주택 부지를 복토해서 판답니다. 전용해가지고 판답니다. 그래요? 몇 평 필요한데요? 우리는 300평. 3억인데. 그러면 필요한 만큼 잘라가세요. 어떻게 잘라가요? 아, 이렇게 도로 낸다고 하니까 300평 앞이든 중간이든 뒤든 자를 테니까 잘라가라고. 그래요? 자, 물어봅니다. 이사님이. 이분한테. 사장님, 여기 무슨 지역입니까? 물어봤어요. 무슨 지역입니까?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도시,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관리.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농림. 근데 이 정도는 아무거나 가죠. 그럼 뭐가 있어요? 자연환경 보존제 이렇게 있는데 도시 관리 지역은 전원주택이든 우리가 해인주택이든 건축허가가 나와요. 근데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이면은 농림지역에서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농민들은 집에서 살아요? 땅 굴파고 살아요? 집에서 살죠. 그런 집을 보고 뭐라 그래요? 농어가 주택이에요. 농어가 주택. 지금 우리는 뭐 하려고? 전원주택. 이건 농어가 주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뭐만 나오냐 그러면 닷건 안 나와요. 농어가 주택 허가가 나오는데 일반 주택 허가가 안 나온다고. 전원주택 허가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 농림이나 자연환경이 이 땅 쓸모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지역은 못 바꾸니까. 지목은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무슨 지역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사장이 아 여기는 전부 다 관리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 그래요. 옆에 듣고 있는 거요. 그랬더니 이사님이 딱 하는 얘기가 여기 절대농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있다가 내가 눈이 확 커질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 전봇대 이쪽은 절대고요. 저쪽은 상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둘이 지금 말이 잘 맞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무슨 얘기 했습니까? 관리지역 안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절대농지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 지정만 하면 뭐가 되니까? 농림지역이 되니까. 절대농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근데 이사님 물어봤더니 뭐라고? 무슨 지역입니까? 관리지역. 아싸. 잘하네 우리 이사님. 그 다음 물어본 게 절대농지 있어요 없어요?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면 째려보는 게 정상이에요. 뭐야 지금 장난해? 이렇게 째려봐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친절하게 이쪽은요 전봇대, 이쪽은 절대고요, 이쪽은 상대 그러니까 듣고 있는 제가 너무 이거는 두 분이 지금 말도 아닌 걸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사님 잠시만요. 옆에 있다가 제가 명함을 썩 주면서 사장님 저 명함 하나만 주실래요? 제 판단이 맞으면 이분은 중개사 아닙니다. 딱 했더니 명함을 딱 받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공인중개사 5글자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사무실 이름 누구 이렇게 있지 제 판단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주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 사장님 사무실 가가지고 그 제 명함 좀 차분히 봐보세요. 왜요? 앞에 보지 말고 명함 D를 봐보세요. D. D에다 제 양적을 쫙 써놨거든요. 부동산 공법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지적도를 들고 와서 우리한테 줍니다. 주고 이게 지적도라고 이렇게 지금 자를 거라고 가분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필요하면 가분하니까 임시로 분할하겠다 표시했는데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잘라준다 지금 이런 얘기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제가 그러면 우리가 가서 사무실에서 확인 한번 해보고 맞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오거든요. 오는 과정에서 이사님 물어봅니다. 이사님 그러니까 교수님 왜요? 그래서 아까 그분한테 그 사장님한테 질문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지역인가 물어봤죠. 아 그건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절대농지 있나 없나 물어봤죠.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거 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이사님이 교수님 그거 논이잖아요. 논이니까 절대 농지인지 아닌지 물어봐야죠. 그래서 제가 아니 이사님 아까 용도지 뭐라 했어요? 관리죠. 시험 문제 얘가 엄청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이사님 수업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만 지정하면 절대 농지가 지정하면 자동 뭐가 된다고? 농림지역이 된다고. 그거 안 배웠습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분이 막 웃는 거예요. 큰 소리로 웃다가 교수님 이게 그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얘기냐고. 그러면 아니 이분 공부 되게 잘하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뻔히 잘 알고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암기한 사람이 이걸 갖다 이렇게 접근을 못하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래서 이론과 실무가 다른 모양이네요. 안 다르다니까 똑같다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거, 강의 시간에 배운 거 밖에 나가면 완전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근데 전혀 그 생각 못하고 순간 잊어먹고 이렇게 질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접근을 했다 그러면 관리직은 뭐가 없다? 농업진흥직이 없다. 이걸 순간순간 캐치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보게 되면 그게 지금 6번이고 7번 보게 되면 이 토지를 지금 아까 이렇게 분할했는데 이렇게 토지를 분할한다 그러면 여기서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 이 땅에 지금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배우게 돼요. 자, 토지, 건물이 있네? 그러면 너는 대지. 건물이 없네? 너는 토지. 이렇게 좀 달리 있어요. 그래봤자 둘 다 땅인데 건물이 있는 땅, 없는 땅. 나눕시다. 분할,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이렇게 건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할 때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건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무슨 법에서? 건축법에서 허가받고. 그러면 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들어가야지, 알고. 그러면 여기 저는 얼마짜리겠다고? 100평. 100평이면 얼마라고? 330제곱미터. 현재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고? 이 지역 무슨 지역이라고? 관리지역.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뭘 암기하냐 그러면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시험 문제 잘 나니까 계속 떠든다고. 지금은 뭔 말인지 몰라요. 방금 내가 뭐라 했어요?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더 천천히 말하면 아까 우리가 지금 이거 용도지역 짜겠으니까 용도지역 하면서 지금 도시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래가지고 관리, 농림, 자연학 이거잖아요. 이 토지를 분할할 때 건축물이 있든 없든 주거지역하고 나머지 지역은 6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상업하고 공업은 150제곱미터. 녹지는 200제곱미터. 이게 우리나라의 표준 기준이 기준. 이 면적보다 더 작은 분할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금지, 허가가 안 나와요. 근데 얼마 분할한다고? 330이니까 얼마보다 크다? 60보다 크다. 그러니까 분할이 된다. 알고 저는 들어가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요. 이거 분할 허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7번이 지금 교육입니다. 분할 가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8번 농지 전용은 어떻게 하는지 이거 농지법 시간에 또 배워요 우리가. 그것도 봐야 되고 9번 건축 사정이 아니고 사전 사전 미리 사전의 뜻은 미리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냐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자 이러한 토지에다 내가 이렇게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건축 그냥 하면 처벌 저항이 크거든요. 하려면 허가 받으세요.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허가 신청을 하죠.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 신청할 때는 그냥 한 게 아니죠. 서류 들고 설계 도면 그리면 평당 막 5만원 7만원 하거든요. 그러면 돈 들어가지고 허가 신청했더니 허가 신청에서 불허가 처분을 빵 내리게 되면 만약에 갑이다 이러면 갑이 그만큼 피해를 봅니까 뭡니까? 보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보지. 누가 피해본다고? 갑이. 그러니까 국가는 처음부터 잘하지 처음부터 이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안 그래요. 갑이 피해본다. 이때 갑은 누굽니까? 이때 갑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피해를 보잖아요. 피해 못하게 국가가 예방할 수는 없느냐. 그래서 국민이 피해보는 거 어떻게 하든 간에 막자. 예방을 하자. 그래서 무슨 제도를 만들어놨느냐. 국가와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처음부터 허가 신청하지 말고 불허가 나오면 너만 손해니까 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다가 이 땅은 21 용도 지역이에요. 이 건물
29가지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법에서 이게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를 미리 한번 물어보라. 원주시청에다. 그럼 어쩐다? 시장이 알려준다. 이 제도를 지금 만들어놨다고.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는 제도. 그래서 아까처럼 저기에다가 샤시 공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마지막 물어보는 사전 결정 제도를 한번 좀 써먹으라 이런 얘기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상과 같이 부동산 공법이란 국가가 부동산에 대해서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는 법을 총칭해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밑에는 그겁니다. 부동산 공법을 이해를 못하면 간단하게 지금 설명했던 것, 이거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중개할 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모르면 중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법 공부할 때는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이거 진짜 어려워요. 시험으로 가게 되면 이게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시험으로 가지 말고 처음에 출발할 때 그냥 합격했다 생각이 돼요. 1년 열심히 하면 다 합격하니까. 하라는 대로 하고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안 되면 찍는 방법까지 다 알려줄 테니까. 정 모르면 어떻게 돼? 지문 킨 거 이게 찍는 것도 다 요령이 있고 방법이 있으니까. 문제는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분 얘기 잘 들으세요.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다 합격합니다. 합격하죠 처음에는. 근데 한 5개월, 7개월 되면 말 안 듣는다니까요. 그때쯤 가게 되면 말 안 들어요, 이제. 이렇게 하세요. 안 한다니까, 내 맘이라니까. 좀 알고 나면 자기 혼자 판단을 다 한다, 혼자 판단.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안 들어, 학원 말을 안 듣고, 수업은 빠지지 말고 꼭 나와야 됩니다. 아, 내 맘이라니까 안 나온다니까, 이제. 좀 듣고 난 다음부터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 다니는 사람들, 하고도 통계가 있으니까. 꾸준히 계속 다니는 사람들, 좀 안다고 독서관에 있는 사람들, 합격은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 합격을 해요. 독서실 있는 사람 합격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힘들 꾸준히 좀 나와줘야 되는데, 꾸준히 믿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엉뚱한 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한 7월달쯤 가게 되면 싹 없어져서 전혀 엉뚱한 사람이 모여요. 이 강의실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시작한 데 끝까지만 쭉 가면 되는 거고, 처음 시작할 때 공법이 어렵긴 어렵거든요. 내용 자체가. 보면은 중개하려면 꼭 필요한 말들인데, 건폐율, 용적률, 뭐 실시계, 우리가 안 들어본 말들이 책의 90%는 그런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져. 근데 무슨 생각하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러면, 이 중개사 공부하면서 부동산 공법은 내가 시험 보기 위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안 돼요. 힘들어서 끝까지 못 간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 이미 1년만 다니면 합격한대더라. 충분히. 1년 다니면 충분히 합격해요. 그러니까 합격은 이미 했는데 왜 배우느냐? 설명을 했더니 입이 안 떨어진 게 모르니까. 그래서 남 앞에 설명하려고 설명을 해야 내가 돈 벌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시험 공부한 건 의미가 없어요. 증 따서 나가서 업해서 일을 해야지. 일할 수 있냐 없냐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실무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것이지 시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내용이 쉬워져요. 쉬워지고 어렵더라도 어떻게 하든 간에 알력 열 쓴다고 이거 모르면 계약서 못 쓴다니까. 그 생각하게 되면 1년 동안 다니면 1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길고 어떻게 보면 순간 지나고 이게 쓰는 돈이 어떻게 생각하면 학원 다니면서 많이 쓰고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쓰거든요. 전혀 우리가 못 본 상태에서 집에서도 돈벌이 별로 안 되는데 학원에다 100만 원, 200만 원 갖다 주면서 이 공부한다. 금액이 너무 크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요, 합격해서 아까 얘기했죠. 이 토지 1억짜리 땅 중개는 진짜 작은 거예요. 5억만 해도 얼마입니까? 5억 45? 450만 원이요. 그러면 5억짜리 땅 중개 딱 한다 그러면 여러분 1년 동안 쓴 거 다 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금액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서 앞으로 1년 동안 그 공법만큼은 시험 본다 생각하지 말고 합격했다 생각하고 합격하고 난 남 실무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여기 있는 이 도시는 전부 다 땅 해야 돼요. 땅. 도시가 안 크니까 건물이 안 많으니까 땅은 너납시 건물은 기본이고 땅도 걸쳐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그 생각까지 가면 좀 더 좋아요. 여기까지 내용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공법이 뭐다? 결론도 없죠? 단지 공법이 뭐다? 결론 없지만 이거 모르면 뭐가 안 돼요? 중개가 안 되네. 중개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공법이 좀 어려워져요.
법도 많고 법도 많으니까 학원에서는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었네요. 집에서 혼자 하는 사람하고 나오는 사람 차이가 있는 것은. 그래서 지금은 11월, 12월 과정이니까 지금은 그냥 입문이거든요. 입문 과정에서 그냥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준비운동. 그리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어차피 시험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고. 그러면 이렇게 두 달, 한 달,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강의가. 그러면 이 1월부터 5월까지 이 과정에 우리가 이제 이론 수업하고 7, 8월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하고 여기서 이제 모의고사하고 여기서 이제 특강하고 이 순서대로 가는데 공법은 아까 제가 얼핏 6개 법이 있다고 했죠. 6개 법. 근데 법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번을 알려면 이거를 싹 알고 이렇게 가야 1번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1번 빼고 2번 해야지. 2번 하려면 1번을 알아야 돼요. 3번 하려면 1번 알아야 돼요. 4번 하려면 1번. 5번 하려면 1번. 6번 하려면 1번. 1번을 모르면 나머지 게 다 이해가 안 돼. 근데 1번을 이해하려면 나머지 걸 다 알고 1번 가야 돼요. 그럼 무슨 현상이 나오는가? 우리가 오늘 첫날이지만 여러분하고 첫날이지만 지금 이미 강연이 시작이 됐거든요. 시작이 됐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단지 중계할 때는 필요하겠네. 여러분은 언제 시작이 되냐? 1월 달에 이 11월 달에 했던 분은 1월 달에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바퀴 빙 돌고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고. 나 1월 달에 와야지. 그 사람은 3월 달에 시작이 돼요. 어차피 두 달은 몰라요, 공법은. 3월 달에 가게 되면 5월 달 시작이 돼요. 5월 달에 하게 되면 올해 2차 하지 마세요. 학원에서 그래요. 어차피 해봐도 안 될 텐데. 몇 달 만에 우리 주변에서 누구 엄마는 몇 달 만에 합격했다는데 절대 그런 말, 몇 달 만에 이 시험 합격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책 나오면 봐봐요. 앞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진도를 억지로 빼고 나가니까 두 달이 맞추는 것이지 집에서 한다라 몇 달 만에 절대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책을. 근데 몇 달 만에 합격했다? 그러면 듣지 말고 누구 엄마는 3달 만에 집에서요 한 5년 하고요 학원 3달 다니거든요. 그게 3달입니까? 5년 하고 3개월이지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 몇 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가지고 3월달, 1월달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해는 시작이 되는데 자꾸 하면서 느끼는 게 월요일 날이 여러분 무슨 법이 했습니까? 학교는? 중개사법. 그러면 중개사법이 몇 문제 나옵니까? 40문제. 공법 몇 문제 나옵니까? 40문제. 중개사법 몇 문제? 40문제. 공법 몇 문제? 40문제. 똑같거든요. 공법은 법이 몇 개 있대?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중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국토개발법, 도시개발법,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농지법 몇 문제 나오냐? 2문제. 국토개발법 12문제. 개발법 6문제. 도정법 6문제.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 농지법 몇 문제? 2문제. 그러면 2문제 나오는 이 농지법 분량하고 40문제 나오는 중개사법 분량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 어느 게 내용이 많으냐? 기가 막히게 이해가 많아요. 이해가. 2문제 나오는 그 중에서 공법 6개 중에서 가장 조금 나온 게 농지법이라고. 이 농지법 분량이 뭐보다 많다고? 중개사법보다 더 많다고. 그러면 중개사법 열심히 2달에 맞추는데 저는 2달에 어떻게 맞추겠냐고. 그래서 공법은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는 거예요. 중개사법은 샥 글자 하나 다 보는 거고 공법은 듬성 중요한 거 의지를 잡아서 건너뛰는 거고 그렇게도 진도가 못 맞추는 시간 내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냐 분량이 너무 많아요. 너무 어느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11월 달 배우고 12월 배우고 1월 배우고 2월 배우고 3월 배우고 쫙 하면은 여러분이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공부하면서 느껴봐요. 여기서부터 처음 배우고 또 처음 배우고 또 처음 배우고 5월 가면 또 처음 배우고 7 이렇게 우리는 홀수달에 처음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처음 배우고 여기 가면 배우고 왔으니까 알아야죠. 알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싹 배우고 12월 달에 싹 가게 되면 기가 막히게 여기 있는 건 싹 잊어먹습니다. 1월 달에 듣게 되면 특히 공법이 1월 달 가게 되면 무슨 말인지 또 모르겠어요. 이거 신기하게도 다 잊어먹었으니까.
3월달 가게 되면 배웠는데 또 이거 2월달 가면 앞에 게 싹 불량이고 3월달 가도 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은데 비슷비슷한 말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전부 다 비슷비슷한 법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고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결론은 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3월달쯤 가게 되면 인터넷 가서 쳐보세요. 뭐라고 치냐 그러면 인터넷에다가 한 장으로 보는 공법, 그것도 뭐 하면 확 줄여가지고 한 장 공법 쳐보세요. 한 장 공법. 분량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4 용지 한 장에다 법이 1, 2, 3, 4, 5, 6 있는데 1번이 이걸 가지고 한 장 하고 나머지 가지고 한 장 하거든요. 그럼 2장이에요. 2장. 이렇게 해가지고 2장에다가 정리를 다 해서 줘. 정리 다 해서 주고 쉬는 시간 아니 수업 끝나고 가면서 좀 보여달라 그래. 샘플. 그래서 한 장 공법이 있다는데 샘플 좀 보여줘. 샘플 보여줄게요. 그 샘플 보여주면 우리가 1번 가지고 4주 하거든요. 4주. 하루에 4시간 해가지고 1월달부터는 4시간 4주에 끝낸다고. 나머지 얘들을 갖다가 5주에 끝낸다고. 그러면 하루 끝내는 거 우리가 1일이 몇 시간, 1일이 4시간 강의하는데 이거를 갖다 제가 녹음으로 자, 한 장 공법에다 정리해가지고 녹음으로 30분, 그러니까 25분에서 30분 그 사이에 녹음을 쫙 떠줘요. 그러면 30분 딱 들으면 어쩐다고요? 하루씩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0일, 또 30일, 또 30일, 30분, 30분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은 4시간이면 공법을 다 하게끔 녹음. 자료 만들어주고 분량이 너무 많아서 안 되니까 녹음 떠주고 이렇게 하니까 3월달부터는 주구장창 이제 녹음을 듣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번에 시험 보고 합격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한 장 공법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었는가 물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합격했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만큼 내용을 줄여줄 테니까. 그러니까 학원 다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학원마다 알게 모르게 자기만의 비법이 있어요. 비법. 이렇게 해가지고 공법 전체를 4시간 만에 하게끔 해줄 테니까 저 믿고 가면은 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그 밑에 이제 우리 책 보게 되면 7페이지 2번 부동산공법의 기초일인데 다음 주는 거기서부터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